새로운 좀비 클래식의 시작 28일 후 리뷰입니다. 어느 날 분노 바이러스가 영국에 퍼지고 감염된 자들은 이성을 잃은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8일 후 병원에서 홀로 깨어난 한 남자. 아무것도 모른 채 깨어난 그는 런던에서 벌어진 사태를 파악하고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유일한 생존기지로 예상되는 군사기지로 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그곳은 안전한 곳일까요? 과연 그들은 무사히 생존해 영국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좀비 호러 영화입니다. 보다 자세한 영화 소개는 리뷰영이님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28일 후인데요. 이 영화는 새로운 좀비 클래식의 시작을 알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달리는 좀비의 매력을 선보인 작품이기도 하고 바로 그 다다음 해에 나왔던 새벽의 저주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른 좀비를 찍기 위해서 아마추어 육상 선수들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감독님이 저기요 천천히 좀 달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이후에 나온 다양한 아포칼립스를 소재로 한 영화들, 특히 좀비를 소재로 한 게임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프닝에서 실험당했던 영장류들을 풀어주는 동물보호단체,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종말이 온다라는 설정은 혹성탈출 리메이크에서도 오마주가 됐었고요. 혼자 병원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깨어난다라는 설정 역시 워킹데드에서도 오마주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트레인스포팅, 슬럼독 밀리어네어, 127시간으로 유명한 데니 보일 감독인데요. 일단 이분이 영상미의 대가시죠. 그러나 이 영화는 디지털로 촬영이 된 작품입니다. 최근에야 많은 영화들이 디지털로 이제 촬영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이 35mm 필름으로 촬영이 되었거든요.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작품 중 디지털로 모든 장면이 완성이 된 그런 기념비적인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화질에 많은 아쉬움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거친 화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 영화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고요. 비용을 줄이고 기동성이 뛰어난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수십여 대의 카메라를 돌려서 장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주인공이 병원에서 깨어나서 아무도 없는 런던 시내를 활보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가장 런던에 사람이 없다는 새벽 4시나 5시 때쯤에 통제를 하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촬영 시간이 1시간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시간이 짧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통제하고 촬영을 하다 보면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아주 아리따운, 아주 매력적인 여성분들을 통제하는 곳에 이렇게 놔두고 아무도 크락션을 누르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허무한 세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깨어난 주인공의 관점에서 벌어지는 고립된 외로움, 이거 말도 안 되는 세계,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묘사한 장면이기도 해요. 특히 그 장면에서 바로 새로운 배우인 킬리안 머피의 등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전라로 시작하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이 배우,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왜소하고 뭔가 연약해 보이고 이러지만 굉장히 그 내면의 강인함을 잘 표현해준 배우로서 이 영화에서 많은 극찬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다수의 영화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 영화의 메인 테마곡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영화를 보지 않으셨더라도 만약에 영화를 보신다면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예능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또 다른 영화 예고편 등에서 많이 쓰인 테마곡이 인상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반에 황량한 런던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기대를 하면서 영화를 보시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스케일은 굉장히 작습니다. 영화의 제작비가 무려 800만 불밖에 안 될 정도로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대한 스케일을 기대하기보다는
공간 무대마다 벌어지는 좀비들과의 추격전이나 스릴이나 또 다른 인간들 군상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갈등 요소들이 이 영화의 주된 매력이기도 해요. 특히 초반에는 좀 긴장을 풀어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들이 마트에서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와서 뭐 장을 보는 장면이라든가 아름다운 꽃밭을 지나가는 장면이라든가 뭐 도시락을 이제 뭐 까먹으면서 막 하하호 웃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초반에 좀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장면들이 오히려 중후반부의 어떤 이 불안함, 긴장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장치로 상당히 잘 쓰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비 영화의 구조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이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 중에 한 가지인데요. 좀비 영화에서 어떻게 좀비를 가지고 갈등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위기가 벌어지는지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잘 다루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좀비 게임이나 좀비 영화나 좀비 드라마를 보시다가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셨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영화 안에 상당히 잘 녹아들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어요. 뭐 구조를 원하는 주인공들이라든가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 어떤 군사기지나 구조시설 혹은 살아가는 사람이 좀비가 된다거나 또 반대로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그와는 반대로 현실을 부정하는 주인공들 그리고 좀비 때문에 인간들과 인간들 특히 이 삐뚤어진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영국인들이 느끼는 그 특유의 공포 즉 섬나라 사람들이라서 느끼는 그 고립에 대한 공포감이 영화 속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중반부쯤인가에서 그 어떤 군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을 제외한 다른 세상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 영국만 지금 고립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공이 하늘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목격하는 이런 식의 묘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어떤 그 고립에서 느껴지는 공포의 심리를 잘 분석하면서 파악하면서 영화를 보신다면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내에서 극장 개봉을 했을 때 극장에서 직접 관람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엔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피엔딩과 감독 버전의 배드엔딩 두 가지 엔딩을 동시에 상영을 했었어요. 특히 이 영화의 원래 엔딩,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VOD로 보신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원래 해피 엔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질감부터가 굉장히 선명하고 생동감이 있어요. 왜냐면 그 마지막 엔딩 장면만 필름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어찌됐거나 국내 극장 버전에서는 해피엔딩이 딱 끝이 나면 엔딩 크레딧이 지나갔었나 아무튼 안 지나갔었나 딱 중간에 그 배드엔딩이 나옵니다. 배드엔딩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총을 맞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막 살리려다가 결국에는 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으로 끝이 나는 그런 오프닝과 엔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뭐 찾아보면 또 다른 엔딩들은 금방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영화를 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엔딩이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